그런 장비나 그 몸만 가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은 벨이 필요해요. 벨이라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야. 거기는 그거밖에 답이 없는데요. 그게 오직 답이었다고. 해난 구조 및 선박 인양 전문가인 이종인 알파 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다이빙벨을 제가 들은 바로만 말씀드리자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속적인 작업에 영향을 끼치는 게 유속, 예. 그다음에 시계. 그래서 이제 유속인데 일단은 선체 옆에 붙어 있는 출입구까지 그 내려가는데 일종의 물 속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그게 비교가 될 거예요. 물 속에서 다이버가 소위 감압이라는 시간을 물 속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벨에 들어가면 공기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이버가 춥지 않게 예.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 목적으로 만든 건데 여기는 조류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그 피난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입구에서 그 출입구까지는 예. 엘리베이터에서 출입구까지는 뭐 한 2, 3m. 조류가 세도 그건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러겠죠, 예.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수색 작업. 일단 선체 안에 들어가면 조류 영향은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근데 그런 기술이 있죠. 있습니까? 네, 또 그리고 또 실제로 활용된 바가 활용이 있습니까? 됐죠. 예. Okay. Okay, is his umbilical on around his body like we were diving? Okay. Put your head underwater and breathe comfortably, okay? Quickly. Okay, sit down. All right, stick his head in. How are you in the bell, Harrison? Give me a thumbs up. Good job, my friend. Well done. You're a survivor. 근데 만약에 그런 실질적인 작업이 하루에 말대로 20시간이 계속이 된다면 예. 불과 한 뭐 2, 3일이면 3층, 4층 화물칸 다 예. 수색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 혹시 가시면 안 됩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고발 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해경에서 요청을 받고 지금 오시는 거죠? 아니요.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장비죠? 다이빙벨이죠, 다이빙벨. 구조당국이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작업을 불허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지. 그거는 고발하지, 진짜. 가도 좋습니까? 그 누가 말리냐고. 오라고. 어? 오시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그냥 그 장비 그거는 늘 수가 없고 그냥 기왕 오신 거니까 잠수나 하고 가시라고. 기왕 오신 거 자원봉사하고 가시라고. 악마 같더라고, 악마. 산 생명이 그렇게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왜 그랬는지 어떤 조직의 어떤 뭐 위에서 지시사항이라든가 어떤 방침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악마 집단이야, 악마. 내 새끼 고기 안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사복조 경찰관들이 한 100명 정도 이 현장에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색하고 있는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전체가 한 750명은 되고. 청장아 씨, 3일 동안 물 때 제일 좋다며. 아니 24시간 풀로 돌린다며 3일 동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가 낮이고 밤이고 지금 상관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낮에 안 했습니다. 안 했어. 낮에 절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때 맞춰. 원하시면 저희가 생중계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저 어머님들 여기서는 바로 생중계를 해준다거든? 네. 그냥 생중계로 내보낼까요? 경찰청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조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유속이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선내에도 유속이 빠릅니까? 안 빠릅니다. 선내에는 유속이 없죠. 선내에 들어가 있으면 작업할 수 있죠. 밤이나 낮이나. 그렇다면 선실 입구에다가 20시간 대기할 수 있는 다이빙벨을 설치한다면 선내에 유속이 없는 선내에서 밤새도록 작업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이빙벨 뺐습니까? 답해 주세요. 기사님이랑 말 잘하네. 거의 다 펴주세요. 잘한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기본적으로 또 거기에 그걸 하면은 우리 잠수하는 사람의 안전이 일단 확보가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잠수하는 분들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민간 잠수부들이 생명 포기 각서까지 쓰고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왜 막으셨습니까? 잠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안 가져오신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자기들은 이 장비 자기로는 못하겠다고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되는 분들을 안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알파의 이종인 사장 같은 경우에 자기들 목숨 각오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거긴 25년 된 업체입니다. 훨씬 많은 전문 업체입니다. 그분들 돈 한 푼도 안 받고 1억 5천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왔습니다. 그분들도 경험이 없어서 쫓아내셨습니까? 현재 들어가려면 그 위에 빠지가 있어야 됩니다. 빠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와 다시 또 빠지를 설치를 하고 장비를 이렇게 다시 건다고 그러면은 그걸 다시 다 걷어내야 됩니다. 전문가들한테 제가 수십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배가 140m입니다. 바지 여러 개 띄울 수 있다고 다들 하셨습니다. 더구나 4개의 앵커를 박습니다. 고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해경 측이 밝힌 것은 앵커끼리 마찰 때문에 끊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해야 끊어진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구조하실 생각이었습니까? 하다 끊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애들 죽어가는데. 그렇지. 또 하면 되죠. 자, 그분 당장이라도 모셔서 바로 옆에다 박아놓고 일을 시켜도 부족할 판에 어제 9시부터 13시간 동안 인양된 시신 우리 아이들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은 학생들이 350명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뭐가 우선이야? 애들 구출하는 게 우선이야. 그 잘난 대통령이 매뉴얼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바로 머리 위에 헬기도 있었어, 헬기도. 그 매뉴얼대로 왜 안 하는 거냐고. 못 본 거지. 작년에 애들 있는 걸 못 본 거지. 그리고서 자랑스럽게 웃는 거야. 대통령이 명령을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주영 장관은 총리감이에요. 이 정권에. 이주영 장관이 명령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그런데 왜 이 정권에서는 하나도 그 명령이 안 먹히는 겁니까? 경찰청장 답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건지. 뭐가 들어오신가요? 들어오신 게 있으신가요? 빨리 여러 말 하려면 명령하라고. 빨리 명령하라고. 그러니까 이름 대면서 명령하라고. 그러면 투입하면 그럼 될 거 아니야. 이종인 대표까지도 포함해서 다 가용 그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말고 이종희 대표지.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포함해서 동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종희 대표님한테 전화 좀 해보세요. 이 대표님. 예, 이 대표님 우리 지금 가족분들이 네 뭐든지 해달라고 하세요. 지금. 근데 왜 거기 있을 때 안 잡고들 왜 인증하셔들 그래요? 우리 해수부 장관님이랑 경찰청장님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으십시오. 제가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 말씀하세요. 저 뒤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빨리. 모든 역량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구조하는데 총력을 좀 같이 좀 기울여 주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십니까? 해경청장입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그 원하는 대로 제가 가져온 거 전부 해서 이번 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길 터줘요, 길 터줘. 길 터주세요.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여쭙습니다. 혹시 두 분 강압돼 있고 감금돼 있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두려우십니까?
저희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심정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자식 키우고 어떻게 똑같은 심정 저도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그 슬픔을 또 안타까운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계속 언론의 오보에 속았지요. 그리고 한 이틀 지나면서 언론이 구조하지 않는 정부와 책임지지 않는 청와대와 한패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거짓 언론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정부 당국자와 대화를 할 상황이 생겼는데 저는 유가족들이 고립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 해드리겠다고 그랬고 그분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세월호 침몰 열흘째지만 선체 수색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색이 장기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논란이 됐던 수중 구조 장비, 다이빙벨도 실종자 가족 요청으로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옆에서 소감이 어떨까? 소감이? 손욱 씨. 소감이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해보고 계세요. 소감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대표님 나라면 어떨 것 같아? 예, 말씀하세요. 응? 소감이. 6%. 저거 어떤 사람들은 안 됐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기적을 바라고 그래서 저는 후자의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기도해 주세요. 언론은 안 가나요? 언론 안 된대. 안 된대요? 누가 안 된대요? 저 해경에서 방침이 그래요. 저 개새끼들이 이거 다 칼로 배때기 찔러 죽인다고 말이야. 어? 해경이 또 그걸 찍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장이 그냥 기겁을 해갖고 배 빼라 그러니까 그냥 그 줄풀러서 배 나온 거야. 정부가 일부러 다이빙벨 투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다 보니까 아직 검증이 이르지 않은 이 다이빙벨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간만 낭비해버렸고 구조 시간만 늦춰져 버리고 결국 피해자들 가족들만 지금 아주 그냥 속 끓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이정인 대표랑은 전화 통화가 안 되나요 혹시? 계속 제가 전화를 하는데 연결이 안 돼. 신호는 가는데. 거기 그 지역이 그래요. 그래요? 지금 여기 밴드에는 난리 났어요. 왜요? 이정인 대표 도망갔다고. 왜 도망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상하게 이거 말하자면 이제 선동하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얘기가. 오자마자 가족 대표라는 사람이 5명이 빠지르 들이닥치더라고. 저 천막으로 가자고. 가족도 거기 다 있는 데서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혼자서. 가니까 해경 그 부청장, 무슨 해양수산부 무슨 장관, 그 다음에 그 얹은 회사 사람들, 해군, 또 해경 뭐 또 하나. 그래 갖고 쫙 이 전면에 장관이 앉아 있고 가족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쫙 서 있더라고. 그 사회 보던 사람이 그 같이 갔던 학부모 있으시죠? 뭔 일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쪽 그 해경이랑 그놈들 확 달겨들면서 부청장이네.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쫓아냈잖아 이 쌍놈의 새끼들. 확 그렇게 과격하게 나가니까 웅성할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이제 때려 죽이게 생긴 거야 이제. 분위기가. 부청장이라는 친구가 그때 약삭 빠르게 바로 그 사람을 탁 이러면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여기 싸움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대표님? 바로 또 나한테 장관이 옆에서 뭐든지 협조할 테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 건데, 이게 사실. 진도역의 날씨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리 기간에 접어들면서 조류가 무척 강해서 수중 작업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 사이드에서 받은 제보인데 3차 때 또 이종인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종인을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제보였거든요. 음모론에 편성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워낙 2차 때도 맞았기 때문에 얘기를 했죠.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유가족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꼭 가야 된대요. 제가 그때 당시에 뇌경색 후유증이 와가지고 입원한 상태였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 어른이 해병대 나온 37년 바다 사나이가 무섭다,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죠. 저기 돼 있잖아. 저 부위가 이쪽에 있지?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 돼. 유가족들이나 이종인 씨나 선수를 희망했어요. 쑥 들어가면 돼요. 다이빙벨로는 아주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선수로 옮겨놨더라고요. 작업 바지선을. 그래서 해경이 이종인 씨한테 넌 선 위로 가라. 그래서 가르쳐준 부표에서 작업을 했어요. 하루 반나절을. 근데 보니까 거기가 선 위가 아니었던 거죠. 저도 되게 화났어요. 근데 이종인 씨나 다이버들은 훨씬 더 분노했겠죠. 근데 화낼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서울이랑 팽목에서는 이종인 이번에도 실패, 이런 기사가 벌써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화낼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러면 배 중간으로라도 들어가자 해서 배 중간으로 들어갔죠. 그 배 중간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이틀 전에 정부에서 워낙 그 지붕이라든가 천장이 많이 벽이 무너져가지고 배를 들어올리기 전엔 절대 구조건 수색은 불가능한 곳이다. 거기로 거짓말로 속여서 쳐넣은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욕이란 말이야. 그럼 저기 이제 해군을 하나 데리고 올 테니까. 그러면 저쪽 게 이거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네. 안 풀려 내려가는데요. 어떻게? 상부에 꼬인 줄 말입니다. 안 풀려 내려가는데요. 저게 풀려 내려가면 안 되지 뭐. 저기 묶여 있어야지. 네. 요 앞으로 가게까지 수행. 내려가는 게 크게 걸렸다.
그 전에 그 저기 사진에 저 어디야 그 저 인터넷에도 나왔는데 그게. 그래요? 네.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저게 된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자른 거지. 잘 모르겠어. 그 해양경찰 배가 그렇게 돌진을 해갖고 그거는 뭐 명백하게 그 우리 그 다이빙하는 친구들 미국 친구들도 얘기가 그냥 어텐틱 머더 해갖고 살해 위협이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고도 그렇게 할 정도니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줄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다이빙 배를 둘러싸고 뭐 왈가왈부가 많았잖아요. 직접 다녀오신 결과 어떠세요? 장시간 그 수색을 할 수 있고 물속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이버의 몸에 그 이상이 없으니까 아주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탑승해 보시고 한 2시간 가까이 물에 계시다 나오셨는데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그냥 좋습니다. 이거 같이 저희가 다이버가 솔직히 부족한데 여기 같이 언딘 빠지 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또 여기 길 통로를 다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니까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성공을 하면 그 해경 관계자도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지금 와서 뭐 누구 잘잘못 따지고 그럴 게 뭐 있냐. 그래서 나도 참 그건 또 고마운 얘기고 사실 뭐 그럼 해경 쪽에서 투입을 해주겠다고 했나요, 인력 투입을? 그렇죠. 성공을 하면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뭐 바다에서 뭐 30여 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실제 이제 야전에서 그렇게 특구단들 다이빙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다 보면 이런 데서 반갑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눈초리가 참 좀 경계한다 그럴까? 그랬을 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다이빙벨이 벌써 2000년도에 이게 84m 다이빙을 하고 한 건데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심해 작업을 한 거예요. 70m 그거보다 깊은 데를 한 걸. 그러면서 왜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냔 말이야. 멍청한 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적행위야. 비몽사몽 이렇게 하고 이제 컨테이너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왔대. 일어나서 뜬 문을 여니까 장군이 하나 와 있어. 별 2개짜리가.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안 들어오더라고. 거기 뻗칭에 서 있어. 그 옆에도 사람 있고 뭐 안에도 사람 있고.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안녕하세요 네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저 이거 배 빼주십시오. 우리 작업해야 되니까 배 빼주십시오. 빼주십시오. 그냥 딱 그러는 거야.
오늘 새벽에는 거듭된 논란을 일으킨 다이빙벨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다이빙벨을 타고 들어간 잠수요원이 선내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수색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50여 분 만에 바지선 위로 올려졌습니다. 다이빙벨이 구조 현장에 투입될 때 실종자 가족도 동행했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실종자 가족은 다이빙벨이 구조 작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기도 전에 자진 철수. 신문에 났대. 뭐 뉴스에 났대든지 뭐. 벌써 거기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나 멱살 잡아갖고 그냥 패대기를 치더라고. 나 그냥 뒤로 넘어졌지. 내가 피할 이유가 뭐 있어. 들이댔어 이렇게. 그러니까 주먹질은 안 하더라고. 이러면서. 그 뭐 누가 말렸던가 뭐 이러면서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해서 바로 앉았어. 그러더니 그런 전화기 이렇게 놓더니 뭐 그 녹화하는 건지 무슨 녹취하는 거. 당신 다이빙벨 성공했다고 생각해? 네, 성공했죠. 2시간 했으면. 당신 여기 뭐하러 왔어? 실종자 수색하러 왔지. 그래 구조했어? 못했죠?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실패한 거야? 실패했다 그래? 차후에 나가서 언론하고 뭐 인터뷰니 뭐 쓸데없는 말해갖고 지금 수색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어떤 노를 끼칠 경우, 노를 끼쳐서 수색 작업에 방해가 됐을 경우 당신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다이빙벨의 어떤 장점을 사용해 본 결과 이 작업에 쓰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뭐 각국 끝에 거기 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 사용을 한 결과 그 수색자 그 가족 수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이빙벨을 사용한 거는 실패입니다. 구조 작업에 혼선을 빚겠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처음부터 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못 구한다기보다는 안 구하신 거죠, 지금. 어떤 부분에서 실패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까? 철수 이유는 뭐였어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한 차례만 하시고 빠지시는 이유는 뭔가요? 다이빙벨 들고 들어가서 실종자 구해올 자신 있으셨어요? 조금 더 일찍 철수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왜 스스로 분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해경이나 언딘 쪽에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까? 실험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서 다이빙벨을 들고 오셨던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다시 이 장비 사용해서 혹시 이제 이런 구조 작업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왜 예상 못? 그동안도 똑같이 계속 하고 계셨던 부분이고. 자, 예상 못했다 치죠. 처음부터 이집 시간을 계획하시고 들어가신 게 아닌 거라는 얘기도. 더 빨리 하실 수 있다면 더 빨리 수습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공이 누구다 이것 때문에 돌아오셨다는 말 자체가 너무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도 다이빙벨이 그 구조 작업에서 가장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세월호 밑에서 기다리던 실종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죠.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했는데 마지못해 또 받아들였다가 결국 실패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이 있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고 검찰에서 좀 적극적인 수사 의식을 갖고 경찰에서 생명이 있고 그걸 구조했는데 거기다 대고 허위사실을 얘기해서 당장 구조를 이렇게 방해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취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업무방해도 넘어서서 살인죄 이것도 역시 선원들하고 똑같은 죄를 졌다고 보는 분노를 하는 겁니다. 수중 구조 장비인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해 세월호 구조를 방해했다며 보수 시민단체들이 알파 잠수 대표 이종인 씨와 JTBC의 손석희 앵커, 인터넷 고발 뉴스의 이상호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마디로 개 같아. 에?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를 막는 사람이 어떤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개 같아. 내 방송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자리가 뭐가 그렇게 체면이 중요해요. 권력이 한없이 가냐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정리를 하면 세월호 CCTV 영상이 녹화돼 있는 장치는 사고 나고 약 2달 만에 발견된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전에 누군가 먼저 이 배에 있던 그 CCTV 녹화 장치를 가져가서 그 안에 있던 영상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그럼 당시 정부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했었는지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CCTV 녹화 장치는 사고 발생 67일 만에 인양됐습니다. 노트북 하나랑 DVR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원인을 규명할 핵심 단서였지만 참사 2달이 지나서야 건져 올린 겁니다. 유족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만일 거기서 일부라도 선 내에 사고 당시의 장면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것들이 무려 50일간의 복원 작업 끝에 나온 영상에는 하지만 참사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만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전원을 뽑았거나 전기를 차단했을 거란 의혹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해경과 해군은 어떤 해명도 입장 표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그해 10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DVR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서 영상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생성된 영상 파일이 손상되어 복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에서 나온 진술은 조작 의혹에 불을 붙였습니다. 세월호 생존 탑승자 강병기 씨가 3층 안내 데스크 근처에서 CCTV를 사고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봤다고 증언한 겁니다. 유족들은 조작 의혹과 함께 다른 저장 장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장 장치 수거를 지휘했던 해군 관계자는 끝까지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